이리 오너라 이리온.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이리온 그래도 오랫동안 함께 고민해 오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우리 정훈신 연구원인데 시작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중소형주를 선호했잖아요. 한 달 전부터 막 홍보내가 저희는 막 우리 사과나무 시즈 1호도 서홍이었잖아. 서홍. 네. 근데 내가 요새 놀래는 게 한 며칠 됐는데 동국제약이 10만 원 넘어가더라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던 회사였지만 작년부터 신고가 이것도 약간 느낌이 급해졌다. 네. 이거 오늘 자료 나왔는데 이게 4월 28일 날 나왔죠. 어저께 나왔어요. 어제 나오고 레이언스 여기서 우리가 바이콜 했던 종목이 하루에 15% 올라오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지금 급하구나. 종목장입니다. 제대로. 그런 것 같아요. 종목장들이 이렇게 급해지면 보통 좀 쉬어가지 않았나? 알 수는 없는데 약간 되게 힘들어요. 네,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 분석을 해서 산다 그건 말 안 되는 것 같고 말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시간이 없고 이미 알고 있던 거에 대한 의사 결정을 빨리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돼서 사실 지금 이런 장에서 약간 뭐 제대로 먹는다 그런 것들은 이미 스터디가 다 돼 있으신 분들이 의사 결정을 빠르게 그렇게 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국제약 같은 거 진짜 좋게 보잖아 지금도. 네, 좋게 하지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 신규를 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쉽게 그리고 만약에 작년부터 바닥에 들고 있던 사람이면 동국제약만 영원히 가져갈 필요는 없고 사과나무한테 예를 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매매 영역은 쉽지 않은 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수익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팔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갖고 있는 것도 많이 먹은 것들은 100이 있었으면 한 20-30분 덜어내고 또 새로운 것들 좀 찾아내야 되지 않나? 뭐 너무 이런 말 뭐 대놓고 해도 좀 그런가? 아니 왜냐면 흥분해 있는 것 같아 좀 시장에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흥분해 있어서 이전은 갑자기 한 달 전에 우리가 사과나무 할 때는 무슨 종목입니까 이런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요즘 내가 이런 약간 톤을 어제부터 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지금 수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근데 전화를 했더니 신경 안 써요. 뭐지? 이거 갑자기 또 왜 이러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장이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박스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지수는 슈팅이 나오는데 종목은 슈팅이 약간 종목은 탄력이 줄어드는 국면? 그게 오히려 5월 초반 아닐까 하는 고민도. 이건 내 생각이야. 정식이랑 얘기하니까 정팀장이랑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 월버 나왔잖아요. 월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 전반에 걸쳐서 고민을 했을 때 뭐 곧 다 나와도 난리였지. 동장도 날라갔지. 뭐 서홍도 어른들 갔었지. 뭐 다 그런 상황이어서 숫자를 막상 열었을 때 좋은 기업들은 알고서 온 거고. 또 생각보다 실적이 좀 그냥 그런 기업들도 꽤 많잖아 지금.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게 나온 기업들도 그런 있고요. 약간 불확실성도 감안해야 된다. 생각해보면 이름도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인사하고 시작했습니다. 윤쌤 임조입니다. 네, 이베스트 정우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사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좀 강화를 할 텐데 정말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 진짜 안 보더라. 댓글이라도 하나씩 좀 몇백 건밖에 안 보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근데 아무래도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좀 보시는 게 약간 좀 힘드실 수 있죠. 뭐 그거는 중소형주 갑자기 정우식연구원 나와 있으니까 궁금해서 나도 막 전화 받고 이러니까. 어떨 것 같아? 5월에. 일단 확실한 건 시장이 위냐 아래냐 그거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인데 확실한 건 변동성은 매우 커졌습니다. 예전에 3% 움직일 만한 거 이제 15% 움직이는 거고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안 움직일 만한 거 지금도 5% 내외로 아주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뭐 한 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왜 무너지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애매한 게 그러면은 보통 과거에는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회귀하는 게 약간 이성적으로 급등했으면 좀 회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좀 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가는 게 더 가고 안 가는 게 더 안 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심해졌다라는 거를 좀 유념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밑에서 사과나무 갖고듯이 사자고 했던 종목들은 뭐 들고 가는 거지 뭐 그거야.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 괜찮게 보는. 자꾸 동국제 우리가 워낙 좋아했었으니까 이걸 보면서 단일수가 딱 자릿수가 바뀌는 걸 보니까 순간 더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다가 또 동국제의 펀드멘탈도 같이 보게 되잖아 우리가.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시기여서 아니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방송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무슨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 상태에서 우리도 똑같이 헤매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좀 약간 그런 변동성도 커지고 뭔가 뭐였지? 한 딱 요번 주 들어서 갑자기 이게 심해졌어. 네.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을 우리끼리 받고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는데 그럴 땐 또 연휴도 있고 하니까 뭐 연휴 중에 올라갈 것 같네. 이게 근데 문제는 연휴 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래요. 우리 종수형 밸류 앤 그로스 들어봅시다. 이번에 월보 나왔고요. 전에도 몇 번 언급드렸는데 작년에도 그 월보에 넣어놨고 올해 1월 달에도 넣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의료 장비 부품 업체예요. 하지만 작년이랑 올해 1월에 썼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썼어요. 회사들은 참 좋은데 매년 성장하는데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지니까 2015년 정도에 PER 20배에서 30배 봤던 기업들이 지금 다 10배예요. 참 싸졌습니다. 좋은 회사들인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기엔 애매한 국면에서 이 정도에선 이제 천천히 실적 올라가는 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너무 크게 이 모든 산업군을 건드렸어요. 긍정적으로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월보 있으신 분들은 34페이지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렇게 이리온에서 몇 번 그냥 구두로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치사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여기 저희 약간 신기하게도 저희 월보의 그 34페이지에 표 16번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저도 그냥 보면서도 어떻게 프랑스, 벨기에, 영국이 이렇게 치사율이 높을 수가 있지? 이렇게 보는 거죠. 유럽들은 10% 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미국도 5%대고 한국은 2%대입니다. 근데 그럼 왜 이렇게 치사율이 차이가 있느냐? 물론 뉴스에서도 나온 얘기예요. 거기는 좀 고령층이 많이 이제 확진이 됐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 확진이 됐다라는 것도 있는데 뉴스에서 나왔어요. 이거를 인구를 감안해서 봤을 때도 차이가 납니다. 뭐 완전히 이 정도까지 차이는 안 나죠. 그랬을 때 차이는 딱 하나예요. 의료 인프라예요.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림 17번에 넣어놨듯이 병상수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아요. 인당 병상수 훨씬 많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진짜. 이거는 뭐 팩트니까요. 제가 꾸며낸 건 아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전에도 우리나라 디지털 엑스레이 시장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이리온 때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은 이미 90% 정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 별로 먹을 게 없고 중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해외로 수출하는 데에서 많이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반대로 뭐냐면 우리나라는 의료 인프라가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해외가 오히려 안 갖춰져 있고 이것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로 부각된 겁니다. 해외에서 엄청나게 이제 네. 의료 인프라 갖춰야 되니까 수입을 할 거고 네. 우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신연구원 종목 네. 뷰웍스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34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사실 이렇게 썼어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좀 예전에 써놓은 글이에요. 근데 이게 잠잠해지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확 와닿는 건 이거예요. 선별 진료소에서 물론 바이러스 검사하겠죠. PCR 검사든 하겠죠. 그런데 저희 월보에 보면은 35페이지에 그림 넣어놨어요. 설문 진료소에서도 엑스레이 검사합니다. 모바일로요. 뭐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폐에 뭐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엑스레이 찍어 보시면 어디 엑스레이실 가서 찍잖아요. 근데 엑스레이실 들어가는 게 제가 확진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가요. 약간 문제 될 수 있죠. 그래서 선별 진료소 같이 야외 그리고 이런 데에서는 모바일로 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엑스레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엑스레이를 만드는 완제품 업체들 몇 개와 그 다음에 디텍터, 엑스레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디텍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텍터의 대표적인 게 뷰웍스 아니야? 네. 뷰웍스 왜 레이언스. 뷰웍스를 얘기하면 이거 사실 이거 초기에 나와서 거의 이거에 그냥 꽂힌 사람을 내가 알거든. 네. 그래서 막
근데 난 이 생각 요즘 종목장을 하니까 뷰웍스도 언급했으니까 말했어. 네, 여기 들어있습니다. 네. 뷰웍스 같은 게 너무 가크던 지금. 네,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앞서 했던 애들은 좀 줄이지 않을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갑자기 어디 막 이렇게 난 TV 틀어놓고 있으면 막 앞으로의 진단경 뭐 뷰웍스 뭐 뷰웍스가 좋아지고 그러나 속으로 지금 이거 시기가 언제인데 이거 가지고 35,000원 가지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거 한 2만 원일 때가 저번 급락 저점은 너무 무서웠고 한 2만 원 정도서부터 미쳐버렸거든 이거. 네, 맞아요. 많이 올랐어요. 그때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근데 나도 무섭더라고 이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뭐 우리가 담당자가 있으면서 이거 할까 하다가 고민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디텍터라는 게 그래서 이미 많이들 움직였던 종목이어서 사실 난 워낙 정우진 팀장을 좋아하지만 야 이거 근데 상대적으로 레이언스는 더 올랐더라고. 네, 근데 그래서 어저께 많이 올랐어요. 그랬던 거구나.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거 저희도 쓰는 과정이 있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월보도 그 스터디한 시간이 있고 필요하고 보통 쓰는 이것도 동안에 좀 미리 쓰는 동안에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사자팔자란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스터디는 해보시면 좋아요. 스터디 해놔야지. 네, 그래서 지금 스터디용이라고 해놓고 대놓고 제목도 스터디라고 적었어요. 엑스레이 스터디라고 적었어요. 쓰면서 다 뽑았겠다. 네, 네, 뭐 근데 뭐 저야 뭐 이거 그치. 월보 외에도 뭐 한 페이지짜리나 아니면 레이언스나 그런 것들 전부 다 계속 얘기했다고요. 맞아요. 이미 했던 거고 좀 더 산업에 대해서 깊게 약간 공부할 내용을 좀 지금 정리한 거라서 뭐 그거랑 크게 공부를 상관없고요. 더 합시다. 그러면 디지털 엑스레이 시장이 뭐 계속 커지고 있으면 정말로 여기서부터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거 종목이나 산업 보실 때 약간 개인분들 보신 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게 그림이 그려지면 그림 그려졌을 때 논리가 되는 거고 논리가 되고 나서 진짜 그게 실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게 35페이지에 넣어놨어요. DR 재미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디텍터랑 엑스레이 애들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DR 재미란 엑스레이 시스템 만드는 회사가 지금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크지는 않은 회사예요. 제가 커버한 회사도 아니고요. 탐방 가보지도 않은 회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팩트만 적어놨어요. 수주가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공시된 내용들을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그 전에 다트에서 끌어온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그렇게 만든 회사고 모바일 디지털 엑스레이 만드는 회사예요. 다른 것도 하지만 그것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계약 많이 체결하고 수주 잘 나오고 1분기 실적도 기분 좋다고 발표 미리 한 것 같아요. 실적이 너무 잘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벌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 있고 당연히 레이언스나 뷰웍스 같은데 둘 다 최근에 다 미팅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은 다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팩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6페이지에 이제 해놓은 게 그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테마 올해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많이 있을 거고요.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 많을 겁니다. 근데 약간 이상한 종목들 말고 이런 종목들을 전 좋아해요. 뭐냐면 그냥 원래 좋은 회사인데 꾸준히 성장했는데 이번에 부각되는 거 그런 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성장하는 주식만 해야 돼. 그림 22번 여기 있는 기업들이 이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관련된 기업들인데 매출액 추이 쭉 보시면 다 올라가요. 매출액이 다 올라가요. 참고로 바텍은 왜 이래 그럴 수 있는데 바텍은 레이언스가 연결해서 제외되는 해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그 그래프가 안 이쁘게 보이는 거지 원래 계속 성장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매년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각이 되면서 올해 성장성이 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약간 과거에는 의료용보다는 치과용이 더 많이 성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임플란트나 그런 데 수요가 좀 높았기 때문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의료용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37페이지에 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읽기 싫을 텐데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디지털 엑스레이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현대차, 기아차 같이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데 삼성전자 같이 그렇게 완제품을 만드는 엑스레이 시스템 메이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디텍터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엔진 만드는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비싸고 그렇죠. 제일 부가가치가 높고 그렇죠. 부가가치 높고 마진율도 좋고 원가의 한 20에서 50%를 차지하고 디텍터가 모든 엑스레이의 성능을 다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텍터가 되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건 지나가도 되는 건데 뭐 레트로핏이 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스템 메이커는 말 그대로 완제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치형이랑 이동형이 있어요. 거치형은 저희 병원에 있는 거 그냥 다 박혀져 있죠.
그런 건데 이동형이 뭐냐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선별진료소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모바일. 이거는 대당 가격도 훨씬 싸요. 뭐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치형과 이동형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형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디텍터 메이커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디텍터가 뭐냐면 이거예요. 제너레이터 이거 쏴주는 거 있죠. 그게 쭉 쏴주고 사람 피사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시광선을 지나면 이걸 파일로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 필름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그걸 모든 거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그게 디텍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교체 중인 3년에서 5년 정도 되고요.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TFT 방식이 있고 CMOS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트로핏은 지나가셔야 되는데 기존에 아날로그 장비가 있는데 또 디지털 사기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를 이 레트로핏으로 약간 구현을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용 아시면 될 것 같고 39페이지에 있는 표 24번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업체들이 있느냐? 디텍터 업체는 우리나라의 뷰웍스, 레이언스, 디알텍 세 개가 있고요. 셋 다 올해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메이커는 이제 바텍, 레이, 제노레이, 디알잼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실 뷰웍스랑 레이언스 그리고 바텍까지를 좀 약간 선호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선호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레이는 제가 탐방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요. 솔직하게. 그리고 제노레이도 나쁘진 않은데 여기는 시암이라고 수술할 때 쓰는 그런 거 좀 중심이에요. 그래서 수혜를 안 받진 않겠지만 분야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바텍도 치과용 중심이에요.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좀 기술력은 있는 회사다 보니까 최근에 모바일 CT도 출시하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새롭게 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R잼은 그냥 공시하듯이 이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웍스, 레이언스, 디알텍 셋 다 최근에 다 미팅을 가졌는데 셋 다 좋아요. 많이. 지금 그래서 디알텍 같은 경우도 직접 미팅을 했거든요. 코로나 뭐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라서 대면 미팅 해가지고 왔는데 분위기는 좋습니다. 다만 뭐 디알잼이나 디알텍을 왜 선호도에서 조금 빠지냐 이건 개인적인 건데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조금 작고 멀티플이 좀 비싸요. 그리고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던 경험이 크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한 포인트. 내가 그렇죠. 왜 이걸 굳이 그러나 내가 왜 그러지? 저러고 있었는데 네. 왜냐면 이게 관리가 돼야 되거든. 경험이 있어야. 네, 그래서 마진율 같은 경우나 약간 그런 뭐 해외 레퍼런스 뭐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저는 그냥 뭐 개인분들이나 아니면 주가는 변동성 훨씬 심해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모르는 분야니까요. 알 수 없죠 우리가. 네, 근데 일단은 뷰웍스, 레이언스, 바텍 뷰웍스가 진짜 단단하다 하더라고. 레퍼런스도 네. 좋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이 40페이지에 그럼 얘네들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쭉 정리해놨습니다. 각 회사별로 비중 어떻게 되고.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혹시 압니까? 뭐 5, 6월달에 뭐 또 한번 출렁할 때 네. 이런 것도 한번 빠져주면 네. 뭐 그때 빠진지 아닌지 난 모르겠고 네. 또 한번 기회 주면 이런 걸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장기 투자할 때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월가의 격언 중에 나쁜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게 최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이 그러니까 그럼 좋은 주식을 장기 보유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열받는 거지. 그럼 내가 좋은 주식을 어떻게 하냐고. 별거 없어요. 성장하는 주식입니다. 성장.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보통 학계에서는 EPS 성장을 얘기하는데 그건 결과잖아 사실. 네, 그렇죠. 매출 성장이 첫 번째. 네, 전 외형 성장과 외형 이익 성장. 성장, 영업이익 성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영업이익이나 이쪽에 성장이 먼저 나온 걸 갖고서 네.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잘 관리되면 EPS 네. 성장으로 숫자 나올 때 주가 이렇게 와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계속 그게 꺾여서 매출도 줄고 산업이 구조도 되고 있는데 그걸 장기 투자하면 네. 어느 날 이제 그거를 장기 투자 가장 기본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저희는 굉장히 성장이라는 단어를 중시하는 네. 하우스예요. 그래서 특히 이쪽 산업처럼 성장하는 산업 쪽은 이런 기업들은 계속 추적을 해야지 이제 네. 뭐 관심 좀 넣어놓으시고서 또 계속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특히 뷰웍스, 레이언스 뭐 이거는 정말 계속 보아야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넣어놨고 종목들을 아주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이렇게. 안 해도 돼. 네, 그 레이언스 44페이지에 넣어놨습니다. 네, 사실은 네, 주가가 너무 급등하게 있어가지고, 네,
네, 뭐좀 일단은 난레이트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회사 보시면은 디텍터 생산 기업이고 국내에서 CMOS랑 TFT 둘 다 하는 유일한 회사예요. 약간 뭐 아주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면 CMOS는 약간 반도체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동영상 구현도 되게 가능하고 화질이 높다, 대신 비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FT는 대면적이 가능하고 가격은 뭐 가성비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료용으로 좀 많이 사용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올해는 당연히 메디컬 쪽이랑 또 여기는 산업용 쪽 되게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1, 2월 달이 별로고 3월 달에 주문이 많이 들어온 걸로 파악돼요. 그거는 전부 다. 모든 디텍터 업체들이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터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선호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네요. 그러면 진짜.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알기로는 디텍터 기술이 엄청난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네, 글로벌리하게 사실 MS가 뭐 뷰옥스나 레이언스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1에서 3% 되게 수준이거든요. 적은 회사더라고. 네. 글로벌 메이커에 비해서. 그래서 내가 수출 쪽을 오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 사실 글로벌 위치를 알고서 떠드는 거냐 이런 비판도 할 수 있는데 그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확실히 영향이 있는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저야 모르죠. 그냥 주문이 나도 많이 잘 들어오고 모르니까. 이건 그냥 뭐 꾸며낸 게 아니라 팩트니까 어쩔 수 없는 뭐 그렇죠. 이유는 사실 뭐 주문 주는 사람 제가 몰라.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3월달에 주문이 급증해서 아마 1분기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메디컬 쪽 YY 그로스가 좋을 거고 조금 더 기대되는 거는 3월 달에 이게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4, 5, 6월 달에 계속 이어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 때문에 아마 올해 연간으로 좀 상황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레이언스는 한 가지 약간 고민되는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 메디컬 비중이 36%고요. 치과 비중이 45%예요. 근데 치과 쪽은 상대적으로 지금 딱 감 잡으시면 급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뷰옥스는 어때? 뷰옥스는 치과 쪽이 8.8%고요. 메디컬 쪽이 45%예요. 그래서 뷰옥스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면에서 뷰옥스가 조금 더 올해 성장률 높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언스는 좀 그런 우려감은 좀 있어서 사실은 1분기 실적은 YY로 별로 그렇게 그로스가 그러니까 매출 그로스 나오겠지만 영업이익 그로스에 대해서는 조금 슬로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2분기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넣어놓고 세일즈 시트까지 다 작성해서 넣어놨고요. 47페이지에 있는 그림 28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래프인데 진짜 좋아하는 거다. 네. 단순한 막대 그래프인데 늘어나는 거 보여주는 거. 네, 그렇죠. 정우신 자료의 저는 특징. 이거는 항상 그려봐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기업을 보면서 이런 거 내가 웃긴 그려봐요. 얘기 해줄까? 네. 정우신 연구원자는 맨날 이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모든 기업이 다 올라가는 줄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거 찾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네, 막대 그래프 쉽지 않아요. 올라가는 거. 네. 내가 진짜로 사람들이 이거 찾기가 참 어렵잖아.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분명히 틀릴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항상 기업을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잘 못하다가 앞으로 잘해요라고 하는 기업들 사실 굉장히 많이 미팅 해봤겠죠. 스몰캡만 계속 했으니까 사실은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 다음 년도에 꼬꾸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그리고 뭐 이게 약간 비정상적인 경우도 많아요. 이름 표현하면 내가 뭐 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나 앞으로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할 거야 이 말보다 네. 확률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내가 공부 잘하는 애를 찾아야 되는 게임을 친다 쳐봐. 그러면 국민학교 때도 공부 잘하는 중학교 때도 공부 잘하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공부 잘하는 애가 2학년 때 3학년 때 공부 잘하는 일이 높은 거야. 네. 이거 되게 네, 말하면 확률적으로. 그따위 비유를 합니까 할 수 있지만 갑자기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네. 나 엄청 열심히 해 지금 막 밤새고 있고 막 코피 터지고 하고 있는데 1년 공부 열심히 한다고 확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렇게 뛰어난 애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네. 이 그래프가 뭐냐면 원래 잘하던 놈이었다. 이거는 네, 그렇죠. 정우식 자료의 특징입니다. 네, 저도 그런 표현 많이 해요.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근데 이게 다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저희는 경영진이 무슨 생각하는지 말로만 들어서는 판단할 수 없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경영진과 제품 아이템 그 모든 것들이 경쟁력과 어떤 노하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봅니다. 이 회사는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올해는 오히려 이 그래프보다 성장폭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언스는 뭐 한 가지 우려가 그거죠. 치과 쪽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메디컬 쪽은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레이언스 먼저 말씀드리고 뷰옥스는 여기 보시면 추정을 하기가 약간 어려워서 일단 그래서 19페이지에 뒤로 넣었구나. 네, 19페이지에 나 왜 넣어놨는데 뷰옥스를
앞에다 이렇게 약식으로 했는지가 내가 그랬. 약식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닌데 그러니까 왜 뒤로 안 뺐는지가 내가 네. 지나고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오히려 내용을 더 자세히 들어가 있는데 일단 사실 그것도 있어요. 뷰웍스는 미팅을 한 번만 가져봤고요. 레이언스는 예전부터 좀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좀 레이언스는 좀 더 많이 알았고 뷰웍스는 좀 제가 모르고 있는 것도 좀 있으니까 일단 스터디하는 개념으로 좀 그렇게 봤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도 그냥 대놓고 21페이지에 있는 그림 7번 똑같아요. 그래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그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거 요약하면 메디컬 여기 21페이지에 그림 10번 보시면 FTDR이라는 게 메디컬이에요. 그게 45%고요. 동영상 디텍터가 약간 치과용에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이게 9%예요. 그러면은 치과 쪽에서는 그렇게 만약에 역성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요인은 크진 않을 거고 비중상. 그다음에 의료용 쪽에선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는 뷰웍스가 레이언스보다 좋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렇게를 보고서 네. 뷰웍스를 질렀지. 네, 저도 사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몰라요, 종목장은.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보면 레이언스가 어떤 회사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제가 겉핥기식이니까. 근데 뷰웍스는 TFT 쪽에선 되게 강하고 레이언스는 TFT와 시모스 쪽을 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각화적인 측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PER 멀티플은 사실 큰 차이는 안 나는데 PBR 멀티플은 레이언스가 뷰웍스보다 한 반 정도로 더 싸요. 그래서 정우식이 그래서 했구나. 네, 그 역시 현금, 마지막에 순현금 비중도 어떻게든 성장하는 기업 내에 싼 걸 찾는 스타일이어서 네, 순현금 비중도 좀 더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인데요. 그래서 저는 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개를 같이 가져가자라는 전략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근데 네. 그 산업용도 제가 읽어보니까 네. OLED 이쪽도 네.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게 약간 레이언스랑 뷰웍스랑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않는데 조금 다른 분야가 레이언스 같은 경우 산업용 비중이 10% 정도 됩니다. 근데 반도체 쪽 장비, 검사 장비 쪽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언스 올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걸로 좀 파악이 돼요. 근데 매출 비중이 10%니까 조금 설명을 안 드렸던 건데 어쨌든 그렇고요. 뷰웍스 같은 경우는 산업용 비중이 30% 정도 돼요. 상대적으로 더 많죠. 근데 그 뷰웍스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르죠. 그건 별로네. 네. 레이언스가 더 난데? 그거는 뭐 제가 IT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뭘더 분야의 문제니까 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써놨을 때 약간 복잡하게 돼 있는 게 있는데 산업용 이미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매출의 31% 정도 돼요. 근데 또 매출의 2%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산업용 디텍터란 부분이 있어요.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공항 검색대 같은 데 보면 엑셀 투과를 하는데 어떤 물건을 훼손하지 않고 그 내부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이런 방식을 적용해서 산업에 여기저기 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데도 쓰인대요. 건설 같은 그 공사 같은 데 보면 안에 내부가 어떻게 부식이 됐는지 그런 거 볼 때도 이런 검사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쪽 사업을 작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작년에 한 30억대 정도 나는데 올해는 그래도 2배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산업용 디텍터인 거고 그다음에 산업용 이미지 솔루션 이미 좀 말이 산업용으로 똑같은데 좀 다른 분야예요. 이거는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물론 그 지연되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IT 담당자는 아니니까. 근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뷰웍스랑 레이언스는 좋게 보고 있고요. 여기 26페이지에 DR텍이라는 회사도 다녀왔어요. 근데 분당에 있더라고요. 다녀왔는데 나쁘다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일단 두 회사는 둘 다 순현금이었었고요. 재무구조 굉장히 좋고 근데 DR텍은 일단 순차입 형태고요. 그리고 작년에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작년에 이제 순이익 9억 나와서 사실 트레일링으로 보면 PR이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뭐 이익 많이 성장하겠죠. 근데 뭐 대놓고 사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올해 이 10배 성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약간 제가 질문 잘못한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웬만하면 그렇게 본다면 멀티플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나쁘다가 아니라 성장은 더 많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베이스가 낮았으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월버에 보면 또 이외에도 언택트 네. 관련된 종목 밸류에이션과 그 네. 포인트들 다 정리해 놨고요. 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우리 정홍식 연구원이 꾸준히 네. 바이코를 해왔던 서흥, 네. 다나와 네. 동국제약 네. 이런 종목들은 9페이지에 네. 뷰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참 좋더라고요. 참 좋아서 주가가 너무 많이 좋아요. 올라왔어요. 네, 이미 많이 그러니까 올라왔어요. 제가 보면 네.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좋은 기업이고, 근데 좋은 기업이 좀 좋은 주가에 네. 있을 때 좋은 주식인데 네. 좋은 기업인데 좋은 주가인지가 요즘 약간 헷갈려서 네, 그렇죠. 좋은 주가가 어떤 거냐면 이제 단계별로 이익이 레벨업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보고 싶은 느낌이 내가 좀 있어요. 네. 좀 이익들을. 그렇죠. 그런 게 고민이 되더라. 요즘 고민이 진짜. 되시겠죠. 요즘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음.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한테 문의 되게 많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또 동국이나 성이나 다.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근데 이게 되게 힘든 게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동국이나 서원 같은 애들이 별로 안 빠지다가 이제 패닉 상태로 접어들면서 또 같이 빠지기 맞아요. 시작했는데 보니까 빠진 게 다른 기업들은 너무너무 많이 빠졌고 성이랑 동국제약은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스위칭 개념으로 들어간 거죠. 스위칭 개념으로 동국이나 성 팔고 더 낙폭화대주 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다시 제자리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매매를 하셨던 분이 있고 안 하셨던 분이 있죠. 근데 그때 매매를 하셨던 분은 뭐 다른 걸 사셔가지고 많이 수익을 냈을 수 있죠.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어쨌든 그랬을 때 다시 동국이랑 성을 못 사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내가 말했던 네. 올랐던 가 있으니까. 사과나무처럼 그런 네. 성장하는 주식이 이번에 급락했을 때 사서 장기 보유라면 네. 이거는 사고 팔 할 수가 없거든. 네. 사고 팔 수가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네. 기업들이.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또 기회를 또 주식이라는 게 올해는 그냥 변동성이라는 네.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유리하냐면 기관은 팔고 살 수가 없거든 그런 네. 것들을. 그렇죠. 개인이야 뭐 맞아요. 얼마나 있다고 개인이 기관들은 많이 못해요. 네. 팔고 살 수가 있거든. 그러면 네. 그런 성장하는 주식들을 잘 고르셔서 근데 개인도 예를 들어서 이제 밑바닥에다 지져버렸으면 못 사거든. 네. 그 종목을 안 보게 되는데 맞아요. 사실 좋은 기업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정말 잊지 마십시오. 좋은 기업은 아까 정홍신 연구원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막대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쭉 꾸준히 성적 잘 나가는 애가 반에 이래서 한 반에 인원이 50명이면 공부 잘하는 애가 한두 명 아니에요. 이게 별로 이거와 없어요. 네. 없죠. 비슷해요. 종목 네. 내가 이걸 가끔 들으면 뭐 새로운 거 없냐 그러면 내가 다 당황해 하는 거야. 네. 항상 보면 뭐 또 없냐 그러면 내가 뭐 또는 뭐 그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 이게 생각보다 안 뒤져본 거거든. 그러니까 맨날 새로운 거를 하다 보면 이제 뭘 찾냐면 뉴스 코멘트에 따라 주가 지금 장이 왜 불안해냐면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 커지는 걸 자기가 곡선을 탈 수 있다 생각하는 거지. 거기서 이제 파도를 타고 갈 수 있다 보니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렵습니다. 보통 그런 걸 샀다가 전혀 이런 좋은 기업이 아닌 거를 잘못 사. 그래서 그 나쁜 기업을 장기 투자하는 게 왜냐면 거기서 물려가 가지고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내지는 쇠락하는 산업에 장기 투자하거나. 네. 그래서 그거 두 개만 피하시면 네.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을 장기 투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기업을 찾아서 네. 장기 투자를 첫 단추 잘 깨서 싸게 사셨다면 전혀 미동할 필요도 없고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뷰웍스 같은 게 네. 이는 신뢰야. 네. 이 회사를 참 오랫동안 좋게 보던 사람도 네. 이번 급락기에 던졌던 거야. 아쉽네요. 2만 원 깨질 때 던지고서 순간적으로 11,000원이 가니까 잘했다 생각했다가 22,000원인가 다시 샀다 오더라고. 아하. 그래도 그때 이- 사셨네요. 왜냐면 다행히. 이거 너무 잘 계속 네. 자기가 판가보다 올라왔지만 네. 야 이건 진짜 미치는 거야. 너무 잘하니까 이 회사가 내가 뷰웍스 내용을 좀 알아. 그래서 나한테 전화 몇 번 해가지고 사과나무에서 다루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말씀드린 이걸 다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런다고 제가 다루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정말 좋은 회사다 형. 막 그래서 네. 내가 근데 설명을 한번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 듣는데 정말 엄청 좋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레이언스 잘 몰랐고 너가 얘기했지만 알았지만 형이 근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거기서 던졌던 게 이번 장이야. 네. 그쵸. 그러면 패닉이니까요. 뷰웍스를 생전 안 갖고 있던 사람이 저 만몇천 원에 혹시 잡은 사람 있다 쳐봐 15,000원 뭐 16,000원 네. 이 사람 팔면 안 되지. 그러기를 이 권해드리죠. 사람들은 권해드리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때 잡은 수량이 있어. 네. 시장도 보시지 말고 뭐 그냥. 이거 팔아 다른 거 살 생각도 하시지 말고 나는 올해 한 연말까지 갖고 있어 봐야지. 뭐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싸게 사시는 게 중요하죠. 그 반대로 지금 이게 너무 핫하다 보니까 상황은 실적은 계속 오르는데 주가는 딱 고점 찍고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도 아니 있죠.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야. 네. 맞아요. 이 뷰웍스 좋아했던 애가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아이, 별말 다 하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네. 3만 원이 넘어가니까 얘가 다 뭐라고 하냐면 네. 약간 오버들 한다고 느낌을 네. 받더라고. 근데 그게 급등했으니까요. 아니라 3만 원에서 3만 원 7, 8천을 가더라고 이게. 급등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게 근데 그때 막 엄청 테마성으로 막 돌리는 거야. 근데 정말 이거를 가치를 보고 있던 애들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거기서 손절을 쳤다가 다시 사고 또 이걸 보유해 가고 있지만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추려보면 그런 게 100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많이 안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맨날 그런 것만 뒤져봐요. 그런 것만 네. 우리는 그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네. 요번에 왔으니까 사과나무란 게 뭐냐면 그런 걸 추렸다가 사실 사과나무가 13개가 나갔는데 섹터별로 하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네.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사과나무가 그때 한 30개 정도 내가 추려놨었는데 그거는 정말 사놓으면 다 큰 돈 될 것 같아요. 정말 약간 과장되게 말하면 정말 다 날라갔어. 근데 정우시연구 말이 정확한 게 사실 막판에 무너졌지 네. 다른 거 은행주 빠진 거 같은 거에 비해서 굉장히 덜 빠졌지.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고점 다 넘어가고 있어. 지금. 네. 내가 엄청 한국서. 좋아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다 고점 넘어가.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또 배웠어. 내가 이번에 이게 편한 자리니까 정말 인간이라는 마음이 정말 이게 그 순간 되니까 다 까먹은 거야 서로.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장도 차분해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네. 우리 정우신 연구원 다들 좋아하잖아요. 정우신 연구원이 참 칼같이 그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거든. 시장 안 보잖아. 네, 잘 안 봅니다.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켜보며 하는 거지 예측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종목을 보면 시장이 보인다. 이게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이게 많이들 이러는구나. 네, 바텀업으로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미드라웃이라고 주장을 하지. 내가 유리한 게 뭐냐면 미드라웃에서 탑라인도 우리 매크로와 얘기하고 바텀라인은 이렇게 우리 섹터들과 얘기하다 보면 지금 이 정도에서 지금 시장에 위치가 이거 갖다가 뭐 딱 숫자로 하나로 병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 과정이 이리온에 많이 녹아 있으니까 또 이리온 홍보네. 유튜브 또 구독하세요. 근데 약간 건방지게 얘기할게. 내가 네. 뭐 다른데 막 채널이 생겨도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게 딴 데는 그냥 시켜서 하는 데고 여기는 정말 진지하게 맞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 고민 얘기가 어떤 사람은 뭐 얼마짜리 값어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연봉 받고서 일하는 이런 고민을 같이 그러니까 내가 약간 네. 또 오버했냐? 그러니까 네. 이걸 그대로 공유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잘 같이 하다 보면 내가 요새 내가 요 유튜브 새롭게 올리면서 저 채권 할 때도 상당히 이태훈 연구원과 깊은 얘기를 나눴는데 캐치 못하더라고. 내가 정말 거기서 몇 가지 얘기는 뭐 정말 깊게 했던 얘기를 담았는데 뭐 전혀 뭐 댓글도 없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별로 사람들도 안 보는 거 보면 이런 생각도 가끔 해. 이게 나쁜 생각인데 여전히 시장은 쫓아다니는 일이 많구나. 왜냐하면 우리 같은 얘기보다는 좀 더 뭔가 딱 들어서 결론 내주는 얘기들 있잖아. 막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거 사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시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가다가는 정말 자기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의사결정을 못하게 되거든. 그렇죠. 또 말이 많이 같지만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아니면 간접 투자하시라니까요. 그럴 자신 없으면 100점 배패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의사결정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려고 같이 저희랑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쟤네들 뭔 얘기하는 거 못 쫓아가겠으면 직접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을. 이것조차도 그냥 되게 뭔가 결론적인 거 뭐 나는 주식을 사요 팔아요 뭐 이런 거나 뭐 사요 말아요 아니면 왜 빠졌어요 이유를 갖다 막 엄청 거대 담론으로 설명받기 원하거나 오를 이유를 이르는 순간 이거는 정말 답 없다.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너무 낱낱이 말지만 내가 요즘 그래도 시장에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여전하구나 우리에 대해서 가끔 느끼거든. 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가끔 보면 어렵다. 이게 어려우면 정말 직접 하면 안 되지. 이 정도는 정말 이 내용 이해 안 가시면 자료 뒤지고 자료도 뭐 맨날 아까 포레그라 그러는데 자료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자료 읽는 게 기본이에요. 들으실 거면 자료를 뽑으셔가지고 들고서 읽어보고 그 페이지 그림 찾아서 같이 보면서야 이게 뭐 되지. 건성으로 듣고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좀 제가 또 말 또 싸가지 없게 해서 또 그럴 텐데 그럼 난 답 없다 봐요. 어차피 그거는 동일한 결론이 가고 그냥 누군가의 어떤 지도자, 뭐 설교자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의 한계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말하죠. 함께 고민합시다.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말인데 여기는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니까 뭐 구독해 주세요. 자꾸 얘기해서 좀 그런데 구독 안 해도 되니까 고민할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민하고 댓글에도 내가 이게 고민이다 올려준다면 내가 네. 그걸 주제를 듣고 있다가 나중에 반영하게 되지만 이런 거 있잖아. 무슨 종목도 좋아요. 뭐 어쩌라고. 아니 그걸 나한테 말해서 그럼 내가 그걸 갖다 이 종목 좋아요를 다루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저희들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되는 곳이니까 제가 말하는 게 좀 약간 가끔 가다가 좀 약간 이렇게 거슬릴 수가 있는데 원래 쓴 약이나 도움이 되는 거는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 맨날 아주 편하게 다 입에다 넣어주는 설명, 해설 그런 거 쫓아다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들도 보니까 뭐 사세요. 뭐 여기서 파시고 너무 놀라워. 여기 가면 파시고 뭐 야 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어디 가서 팔지 어디 가서 언니 살지. 하나 왜 내가 이번 주에 불안해냐면 주변에서 약간 사람들이 약간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거부감을 느끼던 분들마저도 네. 뭐 지수야 여기서 막 이제는 뭐 나는 오히려 반문해야 돼. 이제 모든 일이 정상화되고 있는 게 불안한 거야. 정상화될 거를 주가 프라이싱해 왔다면 정상화 내고 난 뒤에에 대한 고민도 장이 많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은 계속 말하지만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정말 더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걸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된다. 계속 책 덮으려고 하는 거니까 길어졌다고. 네, 지금. 저도 그냥 조금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는 분석하는 직업이에요. 의사결정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의사결정하는 직업은 펀드 매니저고요. 그리고 지금 뭐 개인 투자분들은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개인 투자분들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사요? 어디서 팔아요? 그거는 본인의 의사결정인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을 다 읽으실 수 있으시면 시장을 보시고 매매를 하세요. 근데 저는 못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좋은 회사라는 건 뭐냐면 뭐 제 기준이에요. 그 정의는 없습니다. 재무구조 좋고 배당 잘 주고 매년 성장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그냥 지켜보고 계시다가 싸면 사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4년째 얘기한 것 같아 우리가.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제가 보기엔 정답인 것 같아요. 사과나무 제가 글 쓸 때 딱 5분 동안 쓴 건데 정말 속 얘기한 거예요. 정말 장 빠지고 나면 온갖 뭐 이래서 빠졌다. 정말 그 순간에 그 노이즈를 참아내실 수만 있다면 돈을 버는데 그 순간에 다들 그거에 매달려. 왜? 위안상품. 내가 박살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를 누군가의 책임을 돌리는 건데 박살난 이유는 자기가 물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정신 차리고서 팔고서 다시 좋아질 걸 찾으면 되는데 대다수는 저도 제가 이렇게 말한 건 제가 잘한다. 저희 해설자로서 조언을 그렇게 해요. 저희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마지막 남은 장도 너무 매크로에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투자 전략으로 센터장 된 사람이에요. 전략하면서 하다가 제가 어느 날 확 변하게 된 거는 헤드오브 리서치 되면서 센터들과 얘기하고 또 전략 쪽도 계속해서 퀀터 베이스로 제가 뒤지다 보고 느낀 결론은 매크로 이슈에 휘둘리면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듭니다. 그냥 그거는 회한 매매를 하시던지 정말 요즘 유가 ETF 하시던지 그걸 뭐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어. 모르겠는 건 난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주식의 주주로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이 매일 너무 요즘 보니까 너무 심해졌어. 너무 심해졌으니까 자기들이 이걸 다 기업 하나를 이렇게 탐만 가서 파고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 전 세계 걸 다 이해할 수 있다? 야, 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오만해진 것 같아요. 시장 참가자들의 일부는.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하지만 이베스트는 그냥 이런 스타일의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올린 거니까. 기승절도 이거야. 기승절 저희와 함께 고민하시고 구독하시는 걸로 너무 좀 그렇다. 근데 그렇게 해야죠. 해도 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연휴 잘들 보내시고 편하게들.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저도 이제 이혼한 분명히 지가 있잖아요. 얘들 프로 댓글 표정 보니까 저 놓친 데를 말로 알아서. 그래서 이혼한 지 지금 벌써 한 4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정우시 형은 옆에 있지만 처음엔 저도 이제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역성장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계속 소개해 네. 주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엔 그랬거든요. 이게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보를 가졌었어요, 처음에. 근데 진짜 리노공업도 요즘에도 보면 계속 주가도 괜찮긴 한데 네. 그런 거 보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잘했던 기업이 앞으로도 잘하는 게 맞구나. 저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그냥 어느 날 이게 그 산업이 망가지면 그 기업이 나쁜 기업이 돼. 예. 그때는 다 던져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가치나 성장이나 무의미해. 예. 사실 정홍신 연구원은 가치주 투자자이면서 동시에 성장하는 기업의 네. 가치를 찾는 거야. 네. 나는 그거를 갖다가 좋은 기업이 좋은 주가에 같다는 표현을 네. 쓰는 거지만 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그게 성장하지 않는 걸 왜 주주가 돼? 난 요새 그 논쟁이 벌어졌거든. 뭐 가치주라는 거,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그 개념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지. 그럼 삼성전자 가치주야 성장주야? 성장주죠. 그래. 근데 예를 들어서 가치주일 때는 오히려 주가가 팔 때야. 고퍼에서 저퍼에 파는 시끌거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교과서적으로 이걸 갖다가 뭐 수학의 정성처럼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처음에 차트 보고들 하다가 이제는 무슨 수학 공식 찾는 사람들 같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민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 직접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 고민하는 훈련이 그러니까 제가 겸손한 척하면서 되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하는 스타일로도 알려져 있는데 저는 제가 이걸 정말 잊지 않아야 개인 투자지. 저도 많은 시행착오 곁에 내린 결론이고 아까 이 프로 댓글로도 4년 같이 하면서 많이 배우지 않았냐? 솔직히. 그럼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이리오 그러니까 때문에. 이 시간을 저도 이번에 막 아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계속 하고 싶은데 계속 하고 싶지만 저도 지치가 막 갑자기 어느 날 묻더라고. 왜 갑자기 일주일 쉬었냐고 누가 따지더라고. 내가 피곤해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회사 일이 아니야. 정민이 나한테는. 근데 정말 이 고민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누가 듣느냐보다 정홍 씨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애널과 얘기하다 보면 나도 갑자기 생각이 딱 나가지고 뭐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최영상이랑 얘기하다가 막 뛰어나가면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가서 정리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 그런 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내가 뭐 마무리 칩시다. 네네. 갑자기 우울해졌어. 네. 마무리 들어가시죠. 예. 이리 오너라. 오너라, 이리 이리 오.